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 그웬이 나무 위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아니,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스토리입니다. 바로 마일스 모랄레스와 스파이더 그웬이 등장하는 키싱 인 더 트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둘이 팀을 이뤄 차원을 넘나드는 멀티 유니버스 모험을 떠나서 쓸크라는 조직을 막으려 합니다. 이 내용은 스토리 초반에 공개되는 부분이라 스포일러 걱정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합을 원해왔고 저도 마일스 모랄레스와 스파이더 그웬의 팬이라서 같은 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우먼이 드디어 키스했습니다. 간케가 소리쳤다. 잠깐. 아빠를 찾는 얘기가 어떻게 갑자기 스파이더우먼이랑 키스하는 얘기로 변한 거야. 마일스, 간케, 그리고 파비오는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다. 마일스는 네가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절실한 것 같아서 네가 이 부분은 궁금해할 것 같았어 라고 말한다. 파비오는 맞아. 우리는 그 부분이 진짜 궁금해 라고 말하고 간케도 그래. 그런데 네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마일스가 알았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줄게. 어떻게 내가 그웬 스테이시랑 키스하게 됐는지 다 들려줄게 라고 말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파울앤 코리아 엄마가 덩 당황한 목소리로 최근에 아빠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시작됐다. 마일스는 엄마에게 아빠 소식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빠가 슈퍼히어로들의 11워와 얽혀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SHERD의 마리아 힐이 그를 찾아왔다. 마리아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은 바로 아빠와 관련된 일이었다. 마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아빠 제퍼슨은 마일스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SH버 제퍼슨의 얼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를 고액의 위험한 기술 거래에 위장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는 작은 장치를 내밀며 이걸로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장비를 가로채야 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공적으로 승인된 것도 아니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일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일스는 왜 그런 일이 챙겼는지 묻자 마리아는 자신이 실수로 그 기술을 유출하게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마일스는 그녀의 말을 끊고 팔찌를 착용하며 됐어, 상관없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말만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리아는 제퍼슨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에너지 신호를 과학 부서에서 잡았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열리기 시작하자 마일스는 제발 아빠가 있을 곳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는 거라고 말해줘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임무는 주어졌어. 부탁인데 만약 다른 차원에 내가 행복하게 결혼한 모습이라면 나한테 말하지 말아줘라고 대답했다. 마일스는 포털을 통과했고 눈 깜짝할 사이 다시 뉴욕에 도착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여기는 분명 그의 고향 뉴욕이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현실의 뉴욕이었다. 마일스는 잠시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한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는 상점 지붕 위로 내려와 남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링이 날아와 마일스를 가격했다. 그 링은 여자가 던진 것이었다. 마일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뭐야? 저 여자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할머니가 아니었네. 이 차원의 링거였어. 아마 저 남자들을 협박하고 있었겠지. 또 다른 링을 피하며 마일스는 여자가 서 있는 곳의 냄비와 프라이팬을 거미줄로 끌어당겼다. 그 물건들은 여자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그녀를 덮쳤다. 마일스는 좋아, 이제 조용해지겠지 라고 외쳤지만 갑자기 날아온 링 하나가 그의 등을 강타했다. 마일스는 다시 일어서며 속으로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라고 생각했다. 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치우는 건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차원의 스파이더우먼, 즉 스파이더 그웬이었다. 하지만 원작 만화에서 그녀는 스파이더 그웬으로 불리며 이 차원의 그웬 스테이시가 거미에게 물려 슈퍼히어로가 된 또 다른 버전이다. 잠시 후 건물 옥상에서 그웬은 마일스에게 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는 신호도 안 잡힐 텐데 라고 말한다.
마일스는 한숨을 쉬며 그래, 그냥 오래된 습관이야.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어. 내 아빠가 실종됐어 라고 답했다. 그웬이 놀라며 실종? 여기에? 라고 묻자 마일스는 아마도 아빠가 에세이일드하고 있었는데 내 스파이더맨 정체를 보호하려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라졌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게 돼. 혹시 문자라도 올까 해서 말이야.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 건 아빠가 날 보호하려다가 무슨 문제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마일스는 갑자기 멈추며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미안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을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난 스파이더맨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웬이 그의 팔을 잡으며 그러지 마. 괜찮아. 놀랄 수도 있지. 그 감정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 아빠는 내 세상의 전부야. 나를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어. 우리 스파이더들이라고 해서 가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그웬이 마일스를 안아주자 마일스의 스파이더 센스가 작동했다. 그웬이 이제 나 놔줘도 돼 라고 말하자 마일스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닌자들 봐. 그웬은 그를 진정시키며 침착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마일스는 그웬을 잡고 거미줄을 쏘며 그래, 근데 내 스파이더 센스가 완전 난리라서 말이지. 그러니까 칼이랑 수리캔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이게 뭔지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외쳤다. 마일스가 그웬과 함께 휙 날아오를 때 수리캔 하나가 날아와 거미줄을 끌어버렸다. 마일스는 건물에 겨우 매달리며 봤지. 저놈들이 수리캔을 막 던진다고 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마일스가 뒤를 돌아보니 그웬이 떨어지고 있었고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웬이 겨우 거미줄을 쏘며 잠깐만 들어봐.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 외쳤다.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마일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너의 코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넌 위험한 냄새가 나. 마일스는 이 남자가 대체 누구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라고 물었다. 그 애는 빨간 옷을 입은 남자를 보며 한숨을 쉬고 뭘 원해? 머독? 그냥 문자로 보내도 됐잖아 라고 물었다. 마일스는 깜짝 놀라며 잠깐만 머독이라고? 그 맨 머독이라고 말하자 맷은 미소를 지으며 맞아 바로 그 맨 머독이라고 대답했다. 맷이 천천히 걸어가며 마일스에게 아빠와 마주치면 네가 운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하자 마일스는 급히 그를 붙잡으며 뭐라고? 내 아빠에 대해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다. 맷은 재빨리 칼을 꺼내 마일스를 향해 휘두르며 손을 대면 손에 묻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마일스의 팔에 생긴 상처를 본 그 애는 걱정스럽게 물었고 마일스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애는 소리치며 뭘 원해? 아빠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라고 말했다. 맷은 뒤돌아 웃으며 말했다. 슈퍼히어로들 참 마음만 너무 여리구나. 마일스, 이 방사성 도미온솔은 힘을 더해주는 물건들이야. 그웬이 계속 스파이디처럼 활동할 수 있는 비밀 중 하나지. 어쨌든 난 실크라는 스파이 조직의 리더 신디 물을 위해 일하고 있어. 내 임무는 그녀가 자리를 비울 때 쥐들이 설치지 않도록 막는 거지. 그리고 네 아버지 말이야. 그는 아주 장난꾸러기 쥐더군. 맷은 클럽 스콜피온 초대장을 꺼내며 말했다. 너희 임무는 제퍼슨의 얼굴을 가진 남자를 찾아 이곳으로 데려오는 거야. 혹시 신디 문과 맷 머독이 왜 이렇게 얽혀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지. 이 차원에서는 맷 머독이 악당이야. 원래 우주에서는 데어데블로 불리며 영웅이지만 이 차원에서는 악당으로 나온 거지. 마찬가지로 신디 문도 원래 우주에서는 실크라는 이름의 슈퍼히어로지만 여기서는 악당이야. 이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는 스토리가 있긴 한데 스파이더 그웬 스토리와 스파이와 스파이더 우먼 스토리를 아래에 링크해둘 테니 놓치지 말고 따라와.